안녕하십니까. 전 버카다에서 기술 총괄하고 있는 이상훈입니다. 일단은 두 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요. 저희 보통 한 1시간 반 정도 데모를 해드려야 좀 의미가 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지나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려움은 좀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물리보안하는 회사가 나왔다고 하시니까 파고의 여태까지의 그 정체성으로 봤을 때는 물리보안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파고의 이 정체성과 맞는 회사입니다.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2016년에 창업을 했고요. 벤처기업입니다. 아직 저희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보통 벤처기업들이 자기 파운더들 갖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똑같아요. 여기 보이시는 요 한스라고 하시는 분이 머라키 창업자입니다. 머라키를 4조의 시스코에 팔고요. 다시 나와서 차린 회사가 버카다예요. 클라우드 기반의 네트워크 관리를 처음 개념을 나왔던 게 머라키였잖아요. 지금 머라키가 시스코 안에 차세대 플랫폼으로 자리가 잡은 상황이고요. 버카다도 똑같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물리보안을 하겠다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애플하고 되게 비슷한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물리보안의 애플이 되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면에서 그래요. 한 가지는 디자인이 예쁩니다. 예, 일단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애플이 그냥 디자인만 예쁜 게 아니라 플랫폼으로서 동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앱스토어나 여러 가지 자신들의 플랫폼을 두고 그 위에 뭔가 개발자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저희도 물리보안 업계의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물리보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IT랑은 좀 거리가 멀고 특히나 사이버 보안 쪽에 최첨단을 지금 파고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스레 헌팅을 할 거고 어떻게 하면 뭐 다크웹까지 들어가서 정보를 긁을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제복 입고 나가서 이렇게 몽둥이 때릴 것 같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있는 게 좀 어울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나온 이유를 조금씩 이제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시장 조사 기관들의 그 발표들을 보면 물리보안하고 사이버 보안 간의 기술 격차가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술 격차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기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일로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사일로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일로가 있는데 그중에 크게 두 가지예요. 이것도 첫 번째는 물리보안하고 사이버 보안 간에 사일로가 생겼다는 겁니다. 사일로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미사일 런처에도 사일로가 나오고 뭐 여러 군데 나오지만 격리돼서 두 개가 서로 간에 소통을 못하는 것들을 사일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보안하고 사이버 보안이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증거를 하나 갖고 왔는데 제가 이제 이 그 전에 있던 회사 전에 있던 회사가 사이버 보안을 한 회사여서 트렌드를 계속 쫓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2015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종합적인 가시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비저빌리티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 2024년의 물리보안 트렌드가 가시성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보안의 현재 트렌드와 2015년에 사이버 보안의 트렌드가 맞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진짜로 뒤쳐져 있죠.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실제로는 백엔드 쪽으로 들어가면 정말 10년이 넘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그건 좀 넘어가 보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사이버 보안 입장에서 물리보안을 통합하려고 할 때 OT 보안을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OT 보안을 거의 한 10년 동안 얘기가 나왔죠. 실제 이제 공장 자동화하는 쪽에 보안을 어떻게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IT와 OT가 뭐가 다른지부터 이런 얘기들이 계속 해왔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는 결론이 납니다. 왜냐하면 물리보안은 단순하게 보호해야 될 입장이 아니고요. 서로 상호 보호해줘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영화들을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이제 그 탐형이 나오는 탐형이 이제 자연사하길 바라잖아요. 탐형이 이제 여러 군데 막 뚫고 들어가죠. 건물을 막 뚫고 들어가고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로프를 타고 내려가고 막 이렇게 펼치기도 하고 그러죠. 거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 데이터를 뽑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에 필요한 데이터를 어느 공간에 저장해 놓으면 그걸 또 물리 보안을 뚫어서 그걸 갖고 오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보호해야 될 입장이 아니라 물리 보안이 반대로 사이버 보안을 보호해 줘야 하는 입장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 조사 기관들의 얘기들이 뭐냐면 우리 이제 APT 어택들 얘기했죠.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작위로 사이버 보안을 해왔지만 지금은 가장 취약점이 많은 곳을 골라서 오랜 동안 스캐닝을 한 다음에 가장 취약하다고 생기는 지점을 노려서 공격을 하잖아요. 물리보안이 그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물리 보안에 투자를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일로 얘기를 이제 쭉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일로가 이제 두 번째 사일로가 있어요. 두 번째 사일로는 뭐냐면 물리 보안 자체가 갖고 있는 사일로가 있습니다. 물리 보안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보시는 요 물리 보안 시스템들을 쭉 나열해 놓은 건데요. 단순하게 물리 보안이 시큐리티만 하는 게 아니라 세이프티나 빌딩 쪽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규정되지 않는 것들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4개의 분야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야 통합한 이후에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얘네들끼리도 통합이 안 되더라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PCM이라고 하는 제일 상위 레이어에 통합하기 위한 시스템들을 놨었는데 이게 실패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대중화에 실패했어요.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개발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PCM들이 제대로 적용되어 있는 사이트가 공항 항만 정도 수준의 아주 대규모 환경이 아니면 이런 것들 적용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볼까라고 산업에서 이제 고민들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 방향을 고민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윗대가리들이 안 바뀌면 회사는 안 바뀝니다. 너무 잘 아시죠? 조직을 바꿔요. 예전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했었냐면 그 사일로된 시큐리티 펑션이라고 해서 CSO랑 CISO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 보안의 최고 담당자 CSO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아는 CISO가 있는 거죠. 이걸 하나로 합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버지드 시큐리티 펑션이라고 해서 CSO랑 CISO를 하나의 조직 안에 둡니다. 그럼 이제 누가 수장이 될까요? 이게 핵심인데 CISO가 대부분 수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이버 보안에서 물리 보안을 잡아먹는 형태가 되는 거죠. 결국 CISO가 지금 현재 계시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보기에는 물리 보안 하시는 분들이 아닐 거라고 저는 가정을 하는데 사이버 보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물리 보안을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현재가 아니고요. 이거는 2020년 초반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30%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CSO랑 CISO가 겸직하는 비율, 합쳐지는 비율이 30%까지 현재 올라갔고요. 2027년까지는 6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 기준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게 좀 느려요. 현재 한국에서 이게 이미 통합되어 있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흔히들 알고 있는 대기업 중에 제조기업들, 우리들이 얘기하는 뭐 메모리 큰 회사, 그다음에 뭐 배터리 큰 회사 이런 회사들은 CISO가 이미 물리 보안까지 조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이제 CISO가 오셨으면 이제 다른 말이겠지만 CISO가 오셨으면 이제 물리 보안을 잡아먹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CISO가 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네, 내가 물리 보안도 신경 써야 된다는 걸 꼭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밑에서부터도 접근을 해요. 제일 밑에가 SOC잖아요. 요즘에 SOC, AI 뭐 이런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SOC를 현대할 거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물리 보안 쪽은 조금 더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10년이 앞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이버 보안에서 SOC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어요. 아직도 육안 기반으로 눈으로 보고 있고요. 제일 많이 보시잖아요. 그 카메라 이 뭐 모니터 수십 개 박아놓고 화면 분할한 다음에 수백 개 넘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실이고요. 아직도 수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심도 깊은 분석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벗어나고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있죠. 첫 번째가 AI. 그러니까 사실 AI는 조금 지금 사이버 보안에서 접근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상을 보잖아요. CCTV를 쓰기 때문에 컴퓨터 비전 쪽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게 조금 더 다른 쪽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이제 에이전트들을 도입하면서 자동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뭘 추측할 수 있냐? 여기 계신 분들은 회기자랑 똑같아요. 물리보안에서 보면 우리 10년 전으로 회귀하면 어떻게 돼요? 블록체인부터 사실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사야죠. 비슷해요. 아니 정말로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10년 후에 계신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물리보안을 시작하시면 회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겪었던 경험을 여기에 투자를 하시면 어마무시하게 회기자처럼 미래를 아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그래요. 실제로 이제 세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탐지 품질을 고르지 않아요. 왜? 사람이 하니까. 사람이 하면 누구는 볼 수 있지만 누구는 못 보죠. 이걸 자동화하려고 합니다. 자동화 어떻게 하느냐? 이걸 AI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요. 자, 두 번째. 새로운 위협 탐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파고가 잘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제 파고가 이제 한국 시장에서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예전에는 뭐 스레트 헌팅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뭔가 잘
밝혀지지 않은 공격들을 찾아내는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MDR 서비스를 통해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물리보안도 똑같아요. 물리보안은 지금 심지어는 탐지가 잘 안 돼서 실시간 탐지 쪽에 자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 회귀라 그랬죠. 몇 년 지나면 뭐가 중점을 둘 거냐? 새로운 위협을 찾는 거에 초점을 둘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오토메이션이 안 됩니다. 사람이 하고 있는 오토메이션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버 보안의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가서 적용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시장 조사 기관들의 권장하는 거죠. 권장하고 있는 이제 방향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버카다는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처의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지만 사일로 중에 두 번째, 물리보안 시스템들 간에도 통합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이걸 중간에 플랫폼이 되겠다는 거예요. 쉽게 통합하게 해서 실제로 플랫폼을 따로 구축하지 않아도 버카다의 제품을 구입하면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제공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여러 가지 통합 모델이 있어요. 저희가 카메라를 만드는데 카메라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버카다 제품끼리 통합하는 거. 세 번째는 외부 시스템들을 끌어들여서 저희가 중심에 서서 통합하는 방식이 있고요. 네 번째는 반대입니다. 다른 플랫폼에 저희가 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통합 방식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통합하느냐? 저희는 클라우드로 통합하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해요. 왜? 여기는 이제 사일로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보안의 사일로는 네트워크의 사일로부터 시작해요. 인프라스트럭처의 사일로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폐쇄망 쓰죠. 일반적으로. 통신이 안 됩니다. 그 통신을 억지로 되게 만들면 실제적으로 스파게티, 보통 이제 기반의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P2P로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시스템들이 자기들이 서로 개발하고 있어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클라우드에 저희가 플랫폼이 되고 모든 시스템이 클라우드로 정보를 보내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통합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이로를 제거하겠다라는 게 저희 이제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요 제품들이 저희 제품이에요. 요 안에 있는 작은 박스들이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겉에 있는 요 위에 있는 제품들, 밑에 요 제품들이 다 서드 파티. 그러니까 저희 제품이 아닌 제품들을 가지고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저희 전체적인 제품 맵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웹에서 이루어져요. 웹 기반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피지컬 시큐리티를 잘한다라고 하는 회사는 카메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이제 MDR, NDR, EDR 다 하시면 결국은 하는 일이 마지막에 결정은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DR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하는 역할들이, 야, 이거 뭐 좀 이상한데? 리포트 잘 만들어주면, 물론 이제 이런 것도 마지막에 자동화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거 진짜 위험한 게 맞아? 예외야라고 버튼을 누르시죠. 물리보안도 똑같습니다. AI가 뭔가를 찾더라도 마지막에 이게 위험하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건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인지기관의 80% 정도가 눈에서 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이 된다고 하지만 굳이 카메라를 직접 만드는 이유가 그만큼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의 인지 능력 중에 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는 물리보안의 플랫폼이 된다는데 증거가 어딨냐, 이 회사를 과연 믿어도 되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1년 반 만에 그 증거들을 너무 많이 갖고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VIP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버카다 인티그레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다른 플랫폼들을 저희가 직접 통합해주는 서비스들을 하고 있어요. 클라우드로 되면서 검색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지고요. 뭐 여러 가지 기능들도 중요하지만 MLOps를 구현하기가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저희 어떻게 통합하는지 예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입 통제 쪽이고요. 출입 통제 회사 중에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테일 게이팅입니다. 이제 꼬리물기라고 하거든요. 한 사람이 태그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따라 들어가는 거죠. 이걸 저희 어떻게 막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테일 게이팅 참 재미있는 건 저희 이제 출입 통제 장치인데 카메라가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꼬리물기 하는 것들만 검색을 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태그를 하고 들어가는데 네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저희 카메라가 AI 카메라거든요. 사람 머릿수를 세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그래서 출입 통제에서 분명히 태그는 하나 있는데 네 명이 지나갔다는 걸 안쪽에 있는 카메라에서 세고 있어요. 알람을 주는 거죠. 야, 테일게이팅 생겼어. 위험해. 이렇게 알람을 줄 수 있습니다. 환경 센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카메라랑 기본으로 링크가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포름알데히드나 티복이나 위험한 가스들이 많이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영상이 같이 나와요. 왜 위험한지를 영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외에도 저희가 이제 서드 파티 카메라도 연결할 수 있는 커맨드 커넥터라는 제품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AI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AI 이렇게 많이 쓰는데 물리보안은 6%밖에 안 쓴답니다. 10년 뒤쳐져 있다는 걸 좀 충분히 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AI와 실제 우리 환경에서 AI는 너무 달라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고객들 만나보면 AI가 뭐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걸로 알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 이렇잖아요. 우리 영화 보면 AI가 막 기계를 탈취하고 핵을 투하하고 수십 명 죽이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텐데 너무 더 당연하게 이거 보면 오바마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이거 진짜 이거 그 생성형 AI 돌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못해요. 사람보다 못하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AI도 똑같은 AI, 물론 저희 AI가 특별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특별한 건 뭐냐? 이 특허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클라우드에서 AI가 동작하는데 특허를 갖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영상을 카메라 안에 갖고 있고요. 영상을 클라우드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럼 AI를 어떻게 돌리느냐? 이렇게 돌립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특허 기술 중에 하이퍼 줌이라는 게 있고요. 카메라 안에서 객체를 인식합니다. 카메라가 똑똑해요. 사람인지 차량인지 구분을 하고요. 이 사람이나 차량의 속성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보내줘요. 그럼 클라우드에서 받은 정지 영상, 이렇게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똑 띄워가지고 이걸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속성하고 받는 썸네일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합니다. 이제 클립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컴퓨터 비전 모델을 가지고 이걸 돌리게 되고요. 여기서 자연어 검색이라든지 리버스 이미지 서치라든지 여러 AI 기반의 여러 가지 아주 깊은 분석을 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분석을 하고 나면 여기까지는 저희 회사 제품이고요. 여기부터는 저희 협력사들이나 다른 회사 제품인데 최근에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이 챗GPT 2.5들 여러 개를 가지고 돌려봤더니 챗GPT 3.5보다 똑똑하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해냈냐면 일반적인 이제 제너럴한 얘가 있고요. 얘가 전문가한테 보내요. 챗GPT 2.5에 여러 개들이 있는데 하나는 의학에 전문적인 걸 학습을 시키고요. 한 얘는 뭔가 뭐 부동산에 대한 걸 학습을 시키고 하나는 수학에 대한 걸 학습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수학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수학에 전문적으로 학습하는 쪽에 보내는 거죠. 이게 돼서 더 똑똑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들어오면 여기 이제 아주 제너럴한 그 클립이라고 하는 모델이 돌아가고요. 영상이나 사진을 묘사해 주는 애예요. 그럼 얘가 분류를 해서 특정 누구한테 보내주면 얘가 이걸 가지고 전문적으로 분석을 다시 해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에서 돌리기 위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하이퍼 줌이 하는 역할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외부에 있는 다른 시스템으로 보내서 얘가 다시 한번 전문적으로 검색을 하실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에서 동작을 하다 보니까 클라우드로만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킹을 당하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암호화 기술을 도입을 해서 마치 그 뭐죠? 요즘에 그 정치인들이 쓰시는 챗방 쓰시는 게 뭐죠? 그게? 예? 텔레그램. 텔레그램이 이제 대표적이죠. 서버에서 이거를 못 풀어봐요.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암호화된 정보, 물론 저희는 다 암호화됩니다. 여기도 암호화할 때 저장되고 보내도 암호화되고 여기서 저장할 때도 다 암호화되는데 암호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털려도 풀어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못 풀어봐요. 그럼 누가 풀어볼 수 있냐? 고객이 지정한 사람과 지정한 PC에 키를 내려주면 복화 키가 여기만 있는 거죠. 그래서 SSO 서버랑 저희가 동시에 털리지 않는 한 카메라 영상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됩니다. 자,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있던 탐지 방법 말고 새로운 위협을 탐지하는 거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물리보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룰을 가지고 탐지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너무 뻔하게 아는 거죠. 우리 회사 담에 선을 그어놓고 사람이 넘어오면 알람 울려. 이런 건 지금도 다 돼요. 이런 것들은 저희도 다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빠른 서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건을 누군가 훔쳐갔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빨리 찾을까. 예전에 2, 3일 걸리던 것들을 5분, 10분 안에 찾을 수 있어요. 정말로. 그건 제가 뒤에서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요차이 탐지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어놓은 기술이 AI 검색입니다. 이 AI 서치를 이용하시면 자연어로 검색이 되고요.
예제입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5월 21일 날 박스를 갖고 나르는 사람을 저희가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자연으로 검색을 하는 거죠. 나는 누군지 몰라. 그런데 누군가 박스를 갖고 나갔어. 그럼 이렇게 찾는 거예요. 봤더니 이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을 추적합니다. 타임머신처럼 5월 21일로 간 거예요. 저희가 5월 21일 11시 59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쫓아갈 수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안 돼서 화면을 16개 정도 띄워놓고 이걸 하나씩 쫓아갔거든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지면 그쪽에 있는 카메라를 버튼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마치 내가 5월 21일 11시 59분에 온 것처럼 거기서부터 사람들을 하나씩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묘사해서 자연으로 검색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찾아볼 수 있는, 마치 이 그 NDR, EDR 처음 나왔을 때의 느낌이지 않으세요? AI가 뭔가 막 리포트를 만들어주면 그걸 내가 읽고선 이 사람이 진짜 도둑이네 아니면 이게 훔쳐간 애 아니네를 찾는 것처럼 그런 툴들을 제공한다는 거죠. AI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걸 가지고 리포트를 합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회사 나가는 문이거든요. 아, 얘가 박스를 갖고 날랐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윗선에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블러를 해주죠. 이 블러 기능들이 저희 이제 AI 카메라에서 사람의 객체를 인식하고 좌표를 가지고 쏴주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블러를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요거 외에도 좀 간단하게 좀 예전에 말씀드리면 브라운 자켓을 입고 이제 모자를 쓴 사람 이런 이제 검색이 있었고요. 테슬라 Y 모델인데 저희가 이제 실제 자동차의 모델 같은 것들로도 검색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핸드백을 나르는 사람, 9시에서 10시까지 박스를 나르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자연으로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들을 검색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나왔던 객체를 추적하는 기술을 하나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안경을 쓰고 스웨터를 입은 사람인데요. 1월 29일 날 이래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연으로 쭉 검색을 해서 사람을 찾아내고요.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았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제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오브젝트를 스캔해서 이 스캔된 오브젝트들의 결과를 옆에다 뿌려줍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저희가 페이스 검색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만 보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떤 화면은 뒤통수만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이 얼굴 못 찾죠. 근데 얘는 앞서 저희가 어떤 기술을 말씀드렸냐면 묘사하는 기술. 그러니까 정지 영상이나 아니면은 사진을 가지고 글자로 묘사를 해주거나 글자를 가지고 영상으로 비교를 해주거나 이런 기술들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클립이라고 하는 이제 챗GPT에서 만든 기술인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사람의 객체를 딱 찾아내는 순간 이 객체를 묘사해요. 그래서 옷이 달라지거나 뭔가 조건이 바뀌어도 비슷한 사람을 굉장히 정확하게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비슷하죠. 사이버 보안의 이런 최근에 나온 이제 기술들하고 되게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시간이 다 됐나요? 예.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